이어지는 순서는 성공사를 따라잡기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김성남 매니저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시장 얘기하면서 FOMC 회의 그리고 내만여의 날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오늘 변동성이 너무 컸고 사실 종목별로 수익을 실현한 분들도 꽤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시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 얘기를 하고 업종 이런 것들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로 또 수익 내실 수 있는 또 힌트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좋을 테지만 네.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전 코로나 폭락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워낙에 크게 올라왔고 드디어 이제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저도 전달을 드릴 때 이 노란톡 친구가 되시면은 거기다가도 좀 상세하게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오늘도 좀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 경고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으로 웃긴 게 장중에 혹시 이런 찌라시 내용이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보성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B등급 언론사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을지도 몰라 이런 식의 기사를 조금 내놓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 선물이 빠지니까 우리 시장까지 덩달아서 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증시가 거의 전반적으로 큰 하락을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을 좀 하향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겹치다 보니까 그동안은 시장이 어떠한 악재가 있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지? 약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없는 정보, 그죠? 이전에 한돈 김정은 사망설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내용 때문에 흔들린다, 조금 이상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FOMC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선물을 줬는데 FOMC가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로금리를 22년 말까지 이어갈 거다라는 어떤 안정적인 내용을 내놨고 어떻게든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한테 명품백을 선물해 줬을 때 이 오빠한테는 더 이상 나올 선물이 없구나 하고 헤어졌다 하는 것처럼 시장의 반응이 지금 그럴 수 있다. FOMC에서 계속해서 선물을 던져주는데 요번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 지난번에 줬던 선물 그거밖에 아니잖아. 더 나올 게 없네? 이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실망감 혹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바이오 바이오 컨퍼런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주들이 갈갈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바이오 컨퍼런스가 이제 종료됩니다. 이제 끝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그죠? 이런 것들 아주 크게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 또 차시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좀 바이오 제약 이런 쪽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은 더 갈 겁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밀리는 종목들을 일부 또 뒤늦게 사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니 오늘 보세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얼마를 샀죠?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어쨌든 이런 시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하루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조금은 의심을 하자. 오늘 밤 미국 시장 좀 큰 폭으로 만약에 나온다라면 주의하면서 현금 좀 만들어 놨다가 다음 주 눌림목에 다시 한번 또 재진입한다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좀 어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 방송이 끝나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명품백 얘기는 자꾸 생각이 나고 그쵸? 레시가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어제 종목으로 좀 배럴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좀 보지 못했는데 배럴과 관련해서도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게 오늘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맞아요. 전략을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있을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났어요. 대장주들이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산발적인 종목들에 더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내일 네.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 쪽 그런 부분들이라서 거기서 쫓아가서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들이
종목들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온 자금이 어딘가로 또 흘러 들어가겠죠. 좀 전에도 이제 수차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슈가 있어서 넘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혹은 그것들과 연관 없이 혹은 어제 말씀드렸던 배럴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계절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본다라면 이제 상승하지 않았던 크게 올라갔던 것들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 그 돈이 어딘가로 또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차례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사실 배럴 열심히 14시간 설명해놓고 네. 차트를 못 봤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차트 설명도 드렸어야 되는데 해서 지금 조금 잠깐 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찌 보면 시장이 좀 위아래로 진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워낙에 컸고 코스닥도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크게 상승했다가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도 상당히 진폭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눌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20일 이동 평균선 이 정도 자리라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 오늘 시장이 좀 눌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요것들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 이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죠? 어제보다 오늘이 또 좀 더 답답한 것 같고 어제는 그래도 비가 조금 왔으니까 그렇지 이제 다음 또 이제 주말 동안에 또 폭염이 또 온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래도 전고점 한 번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 그래서 13,500원 이상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15,000원 근처까지도 목표가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름 수혜주 찾는 분도 계실 텐데 배럴도 한번 관심주로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좀 관심주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그죠? 미국의 바이오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서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오늘까지예요.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수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게 끝나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또 일정이 또 다른 게 있겠죠.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요. 당뇨학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당뇨학회가 개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연관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뇨가 아마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도 이제 저희 가족력이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 당뇨 합병증 요 부분들에 대한 치료제나 이런 그 성장성이 비만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요 부죠. 고령이 되면서 나타나는 질병들 세 번째로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보면은 앞타바이오가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처럼 움직임이 나타났고 연관주라면 또 애니젠도 있고 아이센스도 있어요. 아이센스 같은 종목은 이제 우리 혈당기 있죠. 우리가 당뇨 관리할 때 이렇게 침을 톡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똑 떨어뜨려가지고 이거 몇이 나와서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목 움직임들 차트로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타바이오가 상당히 좀 이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까지 상승이 좋았죠. 어제 상승 좋았고 오늘도 조금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애니젠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애니젠이라는 종목이 아직 횡보만 하고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한 번 정도 이슈를 받는다면 크게 한 번 정도 튀어줄 가능성.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 버려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이 횡보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최근 움직임에서는 많이 시장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센스라는 종목도 최근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선 정도 왔는데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고 싶은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이에요.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이진. 그래서 이 종목은 안과 질환, 그다음에 이제 노화 전문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안과가 뭐 어느 쪽으로 좀 중요하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이 좀 끈적끈적하죠.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을 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크게 이제 쥐어짜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의학 방송 아닌데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죠?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이 손끝, 발끝 이런 모세혈관부터 내 몸에 있는 신장 그리고 이제 눈, 그죠? 이런 쪽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 합병증 부분들에서 눈도 상당히 좀 많이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진이 바로 이제 그런 망막병증, 당뇨성 망막병과 이런 부분들의 임상 실험이 이상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8, 9월에 이상과 관련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이슈를 좀 받게 된다라면 좀 강한 어떤 상승세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왕이라면 연관 종목들 중에서 이슈나 혹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될 만한 뭔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를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코로나19가 약간 변이가 된다거나 지금 미국에서도 또 유럽 뭐 다른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재확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죠. 이란 같은 국가들도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그죠 마치 제2의 물결이 나오는 것처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 상승에 좀 압박을 가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또 합병증 의심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치료제 백신 개발도 이제 착수를 했다 그래요. 아이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인트까지 좀 봐본다라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종목 그 차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아이진에 대한 차트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 부분들입니다. 한 차례 큰 상승을 했어요. 그죠? 한 차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가 눈에 띄는 상승을 못 보여주다가 어제부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가 미국의 그죠? 바이오 컨퍼런스 부분들에 맞춰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제 내일부터 있는 미국 당뇨학회 뭐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될까 뭐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오늘 좀 적었어요. 그죠?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압축되기 시작하면 좀 상승세가 꽤나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눌림목에서 좀 공략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 10,000원 이하 정도를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면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 포인트 한번 봐볼 만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코로나19 폭락 이전의 고점이 12,2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한번 살짝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한 12,5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전전 고점은 뭐 15,000원도 넘어갔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정도 이슈에서 한번 상승 나올 때 그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진을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매수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10,000원 이하 부분에서 살펴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좀 이번 주 시장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하루가 될 텐데 내일장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살짝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또 오늘 추가적인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시장이 악재를 반영을 거의 안 했었어요. 네. 이때까지 그죠? 근데 오늘은 뭔가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현재도 미국 선물이 거의 마이너스 2% 가깝게 밀려있을 때 이렇게 밀렸던 적이 거의 없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내용, 거짓 정보라고 확인이 되는 거짓 정보일 수 있는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된 거 아니냐, 그 일정을 막 취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추측성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시장이 좀 큰 변화 혹은 하락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 지금부터 이제 공개 방송 MBN 골드에서요 황금알을 좀 나와볼 수 있도록 황금알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해외 증시죠. 이거 미국 뉴욕 증시 선물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장도 또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미리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금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